안녕하세요. 마스카 대표 엉클입니다. 전편에 그 아이디 원장님께서 릴레이로 소개시켜 주신 빠세요빠세라는 브랜드를 에이전트로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KM 코퍼레이션이라는 안경 수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업은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아이웨어 컨설턴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멋있는데요? 네. 네,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지만 주로 해외에 있는 좋은 브랜드들을 국내 에이전시를 하면서 안경원과 본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일본 여러 쪽에 있는 하우스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이 좀 재밌는 이력이 있는데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지금의 린드버러처럼 유명했던 8g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8g이라 이름도 8g이었던 게 있는데 대표님의 아드님으로 이렇게 안경사를 포기하고 도매 일을 하시게 됐는데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 부치 안경 수입업을 처음에 시작하신 건 1988년도였고요. 그때 회사 이름이 서울공학이었습니다. 사필로의 물건을 취급하시는데 그때부터 아주 험난한 길을 시작하시고 저 역시 험난한 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경사가 좀 안정적이잖아요. 누구보다 더 큰 꿈이 있으셨나요? 저도 안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 젊을 때 안경 소매의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에 2번 쉬고 저 55만 원 출발했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면 4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너무 적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안경 도매에 올인을 하게 된 게 제가 1996년 밀라노 출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 밀라노. 네, 지금 유명한 미도쇼가 그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 5월이었거든요. 튀는 봄날 밀라노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죠. 나는 소매랑은 안 맞구나. 도매를 해야겠다. 또 도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그 재미로 또 박람회를 가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안경 이야기에 좀 들어가서 이제 저는 안경 자체를 저의 꿈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안경에 대한 좀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는 안경에 대해서 땡땡땡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실까요?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안경은 비즈니스다. 안경도 디자인, 즉 예술과 상업, 매뉴팩처링, 즉 생산이 결합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생산이라는 그 자체,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경은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우라는 천재도 동생의 와이프가 미국에 가서 소개하면서 고우가 이제 유명해지고 그 작품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되는 것처럼 안경도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히스토리와 그 소개에 대한 그 프로세스와 같은 어떤 비즈니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경을 지금까지 계속 수입하거나 겪어오셨잖아요.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나 나 이거 했으면 대박 났었는데 이거 못해가지고 좀 놓쳤어 아쉬웠던 것들이 있다면 에피소드 한번. 예전에 다시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태그웨어 시계로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뭐 전 세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 유명한 브랜드인데 어디서 출시가 됐냐면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프랑스에 로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의 룩소티카 사필로처럼 명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데였어요. 뭐 랑방이랄지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명품 브랜드로 안경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회사였는데 물론 제 이전에 굉장히 큰 회사에서 이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 회사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연주를 대기 위해서 많이 접촉을 했죠. 이 회사에서는 저한테 잘 나가지도 않은 패를 저한테 강매도 하고 그런 것도 수입을 안 하게 되면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브랜드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억지로 사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3, 4년 동안 나름대로는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홍콩 출장 가서 이 회사 지사장도 많이 만나서 접대도 해보고 그랬는데 3,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뭔가 액션이 없더라고요. 다음에 나올 브랜드에서 얘기도 잘 안 해주고 확답도 안 주고 해서 화도 나고 그래서 딱 인연을 끊었거든요. 끊고 나서 그 다음에 태그웨어가 출시가 됐어요. 그때 느낀 게 조금만 참을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좋은 브랜드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를 꼭 구매를 해야 되는 억울함을 좀 당했던 것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조금만 참으셨으면 그 태그웨어 정말 없어서 못 팔던 그런 안경이었는데 보면은 요즘은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해외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를 비교해 봤을 때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 브랜드가 많이 발전했죠. 그 당시에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은 사실 없다고 해도 무방했죠. 근데 지금은 국내 브랜드가 굉장히 질적인 면이나 디자인적인 면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국내 브랜드가 많이 못 크죠. 우리 대표님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가장 큰 이유가요. 시장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안경을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경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수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좋은 디자인이 나올
텐데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게 즉 안경원에서 꾸준하게 국내 브랜드를 많이 밀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조금만 안경이 유니크해도 이 소화 수량을 이렇게 국내에서 판매한다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또 많아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안경원들이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네, 브랜드가 그 정체성을 쌓아가면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다림을 주셔야 되는데 보통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조금 했다가 안 되면 등 돌리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한국 시장에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바라보는 국내 브랜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저는 주로 이제 유럽 쪽과 이제 일본 쪽의 브랜드를 취급하다 보니까 국내 브랜드의 그 외국 반응은 그닥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제가 동남아 쪽 거래처를 만날 때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그쪽 시장에서는 현재 굉장히 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K컬처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국력이 상승하면서 모든 문화적인 면에서 그쪽을 압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뭐 인터넷 쪽으로 나오는 안경 잡지랄지 이런 뉴스를 보면은 항상 외국의 명품이나 하우스 브랜드처럼 국내 브랜드도 평가를 받고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위 성향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같네요. 해외 브랜드 안경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안경만 운영할 때 크로마츠가 보통 판매가가 한 40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막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국내 안경도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이게 2배 이상의 가격들이 올랐는데 이렇게 해외 브랜드들이 비싼 이유가 또 유통마진인 건지 아니면 뭔가 탁월한 그 가격 대비 가치를 보여주는 디자인이나 생산국가나 브랜드 네임력인지 뭔지 이유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수입하시는 분이시니까 설명해 주시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그래서 의류를 예를 들자 그러면요. 뭐 자라나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즉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안경이 그동안에 유지되어 온 거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유지가 됐고 거기서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적당한 가격에 수입이 되고 판매가 되고 저희 같은 유통업체들도 중간에서 유통 마진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무너진 것 같아요.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무너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하우스 브랜드가 많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웬만하면 다 안경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중국산이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형편없었죠. 사실 아무리 싸도 못 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일본태 못지 않고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그 퀄리티면 정말 그럼 몇 년 써도 끄떡없죠. 그럼 굉장히 잘 나고 그만큼 모든 어느 정도 경험력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나라들은 안경테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안경 유통의 문법이 무너지면서 기존의 안경을 생산하던 안경 회사에서 처음에 다이렉트로 판매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안경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안경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가치를 충분히 주면 그래도 고객이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대표님이 수입하는 안경이 있다면 대표님은 디자인이나 뭐 브랜드 네임력이나 소재나 어떤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컨셉을 잡고 수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남들이 안 하는 디자인 위주로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차별성? 네. 소재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회의감을 드는 게 3D 프린팅테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시장성이 문제겠죠. 그렇죠. 네. 여튼 저는 남들이 안 하는 디자인 위주로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공급처, 즉 제 거래처 회사를 먼저 봅니다. 대표님께서도 안경을 생산하시고 유통을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모델을 계속 개발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더 발전을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접촉하는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지금 진행하는 브랜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웨어 컨설턴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회사는 디자인과 가격면에서 각각 다른 브랜드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많이 알려진 브랜드는 페이스 어 페이스, 파세파세라고 불리는 그런 브랜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이유가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자율성이 좋습니다. 어디서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칼라감도 뛰어나죠. 그것 때문에 가장 유명하고요. 그 밑에 와우라는 또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굉장히 보급형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그런 디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아시는 브랜드입니다. 프로디자인 덴마크도 저희가 다른 도도스 회사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국내에서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컬러풀한 브랜드를 좀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그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오늘 꼭 하나 이야기하고 싶다면 어떤 브랜드일까요? 저는 꼭 빠세빠세를 한번 좀 이 유튜브를 보시는 소비자들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펠링이 단순하다. 페이스이기 때문에요. 제가 일단 올려드릴게요.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디자인이 아무나 소화할 수 없습니다. 올해가 딱 30주년인데요. 30년 유지가 되는데 살아남았거든요.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만드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예술만 하려 그러면은 뭐 잘하시겠지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근데 이 특이한 브랜드가 판매가 되고요. 저도 국내에서 굉장히 이 브랜드는 힘들게 전개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구매하시는 안경원들은 판매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은 누구나 다 무난한 테만 원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독특하고 개성 있는 테를 원하시는 소비자가 의외로 많다는 거를 저는 이 브랜드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빠세어의 강점이 유니크함인가요? 유니크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유니크한 모델도 있고요. 그럼 어떤 부분들이 더 강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랄까요. 지금 본사에서는 뭐 아방가르드 디자인이 있지만요. 일단 아무나 소화할 수 없지만 하나의 작품처럼 소유할 수 있는 제가 꿈꾸는 건데, 네,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또 구매자의 만족도가 지극히 높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닌 본인만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시는 소비자들은 저희 브랜드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재구매율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는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브랜드도 국내에 소개하는 게 또 저 같은 아이웨어 컨설턴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사실 빠세가 보면 저희 한 2000년도 초반대 정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됐다가 갑자기 좀 조용해졌거든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지금 대한민국에 안 땡땡땡 그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알아주는 브랜드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컬러감과 이 유니크함이 정말 튀어난데 이 아이웨어가 왜 갑자기 조용해졌을까요? 국내에 한정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원래 빠세빠세는 프랑스에서 단독으로 시작한 독립적인 하우스 브랜드고요. 2015년도까지 잘 판매가 되고 국내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고 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있던 브랜드였지만 그래도 많은 안경사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됐는데요. 2015년도에 디자인 아이웨어 그룹이라는 지금의 현재의 회사에 이제 인수합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자본이 들어옴으로써 더 브랜드는 커지고 마케팅도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유럽에서 굉장히 큰 브랜드로 성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국내 에이전시가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 국내에 있는 모 안경원 프랜차이즈에서 이거를 독점적으로 수입을 했거든요. 자신들의 직영 매장에 판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많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를 제가 국내에 소개도 안 됐고 또 다른 회사에서 전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잊혀진 브랜드가 됐지만 오히려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브랜드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유럽에서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 아이웨어 그룹이라는 회사가 손꼽히는 하우스 브랜드 그룹으로 많이 성장한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경도 하고 브랜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안경을 고객들한테 이제 판매하려고 구성할 때 정말 판매 위주로만 보다 보면 또 뻔한 거 놓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빠세나 이런 것들은 정말 탁월한 그런 감각과 그런 걸 소비자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판매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원 체인점 사실 거기는 제품을 정말 감성과 철학으로 팔기보다는 그냥 뭐 밀어내기 식으로 팔려고 하니까 빠세가 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말 안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한번 봐줬으면 하는 건 사실 저도 지금 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도 항상 컬러감이나 이런 걸 볼 때에는 지금 빠세를 항상 보거든요. 컬러감의 그 조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인 지금 B2B만 하시는 건데 소비자분들에게도 안경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팁을 좀 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고 안경 비즈니스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 안경을 막 바꿔 쓰거나 그러게 참 힘들긴 하거든요. 안경만큼 내 인상을 바꿔주고요. 안경만큼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건 그런 아이템은 굉장히 드뭅니다. 좀 더 과감해지세요.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이고요. 남들이 동그란 철퇴만 쓴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쓸 필요 없고 남들이 두꺼운 풀테 쓴다고 나도 그렇게 꼭 쓰란 법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꾸고 그러다 보면요. 거창한 얘기겠지만 뭐 인생도 바뀌지 않을까.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시고요. 항상 멋진 안경을 한번 골라보세요. 세상에 너무 좋고 너무 이쁜 안경들이 많습니다. 원래 하우스하고 안경 좋아했던 사람들은 되게 그냥
대중적인 거 하지 말고 좀 남다르게 씀으로써 삶을 바꿔보자라는 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이 안경으로서 삶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꿈이 좀 있으실 텐데, 왜냐면은 또 우리 마스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꿈 이야기거든요. 누구에게나 꿈은 있는데 꿈을 발견하느냐 그냥 사느냐인데, 꿈과 혹시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포기 못한 꿈은 제 브랜드를 수출을 해보는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번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특히 외국에 부스를 내서 제 브랜드를 판매하는 게 아직도 꿈인데요. 꿈은 지금도 잘 꾸고 있죠.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외국에 있는 좋은 브랜드,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브랜드를 소비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게 일단 저의 1차적인 목표고요. 앞으로 또 계속 끊임없이 아이웨어와 소통을 하면서 좋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뭔가 도매를 하더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런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대개가 이제 돈 안 돼 하면 잘 안 하거든요. 힘든 길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특히 오늘 이 대표님의 멋진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인피니티라는 패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이제 뭘로 바뀌었었죠? 스테판 프로이치 디자인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린드버그 나우 시리즈 같은 플라스틱 판테의 이제 원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나우 시리즈는 되게 대중적이고 그렇다는데 사실 그보다 먼저 나왔던 거고요. 저도 판매했던 경험이 있는데 한 달에 2장 팔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유니크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한국에서 전개한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거 웬만한 회사는 잘 안 합니다. 대개가 도매하시는 그 큰 회사들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철수하거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안경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선물 하나씩 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책입니다. 사실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인생책이고요. 고전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의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제 입사하시면 제가 이제 2권의 책을 드리는데, 하나는 데미안이라는 책하고 코스모스라는 우주에 관한 책을 2권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님이 지금 꿈꾸시는 거 꼭 이뤄보시라는 뜻에서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멋진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되게 멋진 이야기거든요. 이 안경의 깨를 한번 부숴버리고 새로운 그 컨설팅 그런 회사로서 번창하시라고 이 책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장부터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고 네. 저도 또 감명 같은 구절이 있으면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릴레이로 이제 이끌어가려고 하거든요. 어떤 추천해줄 만한 분이 있다면 하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 거래처분들이 다 안경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은 압구정동 딥포커스 안경원 대표님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이제 안경원에 종사자로 근무하실 때부터 인연이 됐는데요. 말하자면 자주성가 스타일입니다. 서울에 상경화 쳐가지고 안경을 스스로 깨우쳐서 이제 지금은 물론 오픈하신 대표님이 되셨는데, 거만이면 거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남들과 다른 길을 걸으셨고, 또 자기만의 독특한 아우라를 가지고 안경원을 운영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분을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네요. 왜냐면 저도 자수성가 좋아합니다. 저도 뭐 계속 실패, 고난 속에서 뭔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다는 건 뭔가 도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분 꼭 한번 뵙고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엉클이었습니다.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바랍니다. 사랑합니다.